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에 공습했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이란 현지 시간 오전 9시, 테헤란, 이스파한, 쿰, 카라즈, 케르만샤. 이란 전역 50개 이상의 핵심 표적의 정밀 유도 미사일과 스텔스 전력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이란이 반격했습니다. 바레인 미 해군 제오함대 사령부, 쿠웨이트 알살렘 공군기지, UAE 알타프라 공군기지,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에 파테110 탄도미사일과 샤헤드 자폭 드론이 날아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선언했습니다. TQQQ를 들고 계신 분들,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닙니다. 내일 밤 장이 열리면 여러분의 계좌에 직접 찍힐 숫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한편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고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오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부터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이번 공습은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2월 중순부터 신호가 있었습니다. 2월 17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부분적으로 봉쇄했습니다. 미국과의 핵협상이 결렬된 직후였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포르도 농축시설을 영구 해체하라. 거부하면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란이 거부했고 미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에 배치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2개, USS 제럴드 포드를 선두로 한 전진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새벽 그 전력이 움직였습니다. 공습 방식을 보면 이게 단순한 경고 타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먼저 이란의 방공 레이더를 전파 교란과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시켰습니다. 눈을 먼저 뺀 겁니다. 그 다음 핵시설, 미사일 기지, 지휘 통제 거점을 연쇄 타격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가 직접 밝힌 말이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발성이 아니라 수주간 이어질 수 있는 다단계 공세의 시작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원나잇 스탠드가 아닙니다. 장기전을 깔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설입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가 공습 직후 발표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테헤란 집무실 인근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란 보안수장 알리 샹카니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사망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메네이 사망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크치는 내가 아는 한 살아있다고 했고 이란 국영 매체는 하메네이가 확고히 전선을 지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메네이가 정말 사망했다면 이란은 핵심 의사결정자를 잃은 겁니다. 86세의 최고 지도자가 사라지면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시작됩니다. 혼란이 길어질수록 이란의 조직적 반격 능력은 약화됩니다. 반대로 살아있다면 이란은 전면 보복의 명분과 구심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이 확인되지 않은 한마디가 시장을 더 크게 흔들 겁니다. 왜냐? 불확실성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면 다음 단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살았다면 보복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모든 시나리오를 동시에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게 변동성 폭발의 정체입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공습 직후 트루스 소셜에 8분 15초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조금 전 이란에서 중대한 전투작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혁명 수비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면책을 받거나 확실한 죽음에 직면하라. 워싱턴 외교가의 해석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작전의 목표가 억제가 아니라 체제 변화에 있음을 드러낸 신호다. 억제라면 핵시설만 때리고 끝냅니다. 그런데 체제 변화? 이건 이라크 전의 판본 업그레이드입니다. 전쟁이 짧게 끝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란의 반격을 봅시다. 이란은 미국의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공습 개시 1시간 만인 현지 시간 오전 10시 11분 즉각 보복에 돌입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걸 진실의 약속 3작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타격 대상은 이스라엘 본토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전역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졌습니다. 혁명 수비대의 성명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동 내 모든 군사 목표물이 이란 미사일의 강력한 일격을 받았다. 대부분의 미사일은 요격됐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아부다비에서 최소 1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UAE, 바레인 영토에 이란 미사일이 떨어진 겁니다. 이건 중동의 판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동안 걸프 국가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자국 영토가 공격당했으니 이제 중립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이 냉전 이후 가장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가장 직접적인 충격,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폭 54km, 세계에서 가장 좁은 해상 병목입니다.
매일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전 세계 원유 수요의 20%입니다. 전 세계 LNG 물동량의 25%도 여기를 지나갑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단순히 유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경색됩니다. 이란이 움직였습니다. 이란 방관용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이란 해군의 통행 금지 무전을 수신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이란은 극초음속 파타 미사일을 공개하면서 해협 폐쇄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기서 숫자로 이야기해봅시다. JP 모건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시나리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되고 군사적 충돌이 확산하면 현재 배럴당 67달러 수준인 국제 유가가 120달러에서 13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거의 2배 가까운 급등입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유가 70% 급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유만이 아닙니다. 해상 운임, 전쟁 위험 보험료가 동반 급등하고 납기 지연이 일상화되면서 제조 원가 전반이 올라갑니다. 이건 인플레이션 재점화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취약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 기준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71.5%입니다. 그중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는 비중이 68.2%입니다. 한국이 쓰는 원유의 거의 70%가 이 좁은 해협 하나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여러분이 TQQQ를 걱정하기 전에 기름값부터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제 시장 반응을 봅시다. 금요일 공습 소식이 전해지기 전 미국 장 마감 기준입니다. S&P 500은 0.43% 하락한 6,878.88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521포인트 1.05%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0.92% 하락했습니다. 이미 시장은 이란 리스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2월 내내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산과 에너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로키드 마틴이 14.9% 올랐고 노스럽 그러머니 10.9% 올랐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은 11%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습 전 움직임입니다. 공습 후의 충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말 동안 주식시장은 닫혀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48시간 동안 거래가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월요일 장이 열리는 순간 그 48시간치 공포가 한꺼번에 쏟아질 겁니다. 이미 조짐은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거래가 가능한 일부 소매 플랫폼에서 WTI 원유 가격이 금요일 종가 대비 최대 12% 급등해 배럴당 75.3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정규 시장이 열리면 이 프리미엄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를 향해 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기면 그건 인플레이션 스파이크를 의미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금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5,23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월 한 달간 금은 13% 올랐고 연초 대비로는 21.46% 상승했습니다. GLD ETF 가격이 483.75달러입니다. 안전자산으로의 도피가 본격화된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96%로 주간 3.03% 하락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TLT ETF가 90.82달러, 주간 1.58% 상승. 안전자산 랠리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반면 TQQQ는 금요일 종가 49.52달러, 주간 1.06% 하락, 연초 대비 5.41% 마이너스입니다. 아직 공습 후 충격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내일 밤 장이 열리면 이 가격에서 추가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빠지느냐입니다. 빅스를 보겠습니다. 공포지수 19.9, 금요일에만 6.6% 올랐고 연초 대비 36.87% 상승했습니다. 20 근처입니다. 월요일에는 25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30, 40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빅스가 25를 넘으면 TQQQ 하루 변동폭이 10%를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월요일 장중 계좌를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역사를 봅시다. 역사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비슷한 패턴은 보여줍니다. 1973년 용키푸르 전쟁.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나라들의 석유 금수 조치를 걸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 뛰었습니다. 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폭발, 역대급 경기 침체, 세계 금융시장 대폭락,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1990년 걸프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유가가 배럴당 21달러에서 28달러로 한 달 만에 33% 뛰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수개월간 약 8%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충격 후 시장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LPL 리서치에 따르면 지정학적 사건 발생 시 S&P 500의 평균 첫날 하락폭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중간값 기준 S&P는 17거래일에 걸쳐 6% 하락한 뒤 그 다음 16거래일 동안 완전히 회복합니다. 12개월 뒤에는 저점 대비 약 15% 반등합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걸프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모두 이 패턴을 따랐습니다. 급락 후 빠른 회복. 레딧 R 월스트리트 베츠에서도 이 데이터가 돌고 있습니다. 누군가 1913년 여키푸르 전쟁 당시 S&P 차트를 올리면서 이번에도 똥판 된다고 했고, 바로 밑에 다른 사람이 역대 미국 전쟁 후 주가 차트를 올리면서 Buy the Invasion, 침공을 사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DC 인사이드 미국 주식 갤러리에서도 짧고 굵게 끝나면 월요일 금값 폭락하고 주식 반등한다는 글과 이건 걸프전이랑 다르다, 호르무즈가 진짜 막히면 답 없다는 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적 패턴과 현재 상황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건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빠르게 회복한 사건들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충격이 단발성이었거나 공급 차질이 제한적이었거나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없었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미 정부가 직접 수주간 이어질 다단계 공세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될 조짐이 있습니다. 이란의 반격이 이스라엘은 물론 걸프 전역의 미군 기지에까지 미쳤습니다. 단발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빠른 해결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정말 사망했다면 이란 내부 혼란으로 조직적 반격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압도적이라 이란이 장기전을 감당할 체력이 없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중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역사적 패턴대로 2주에서 4주 안에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올인 매수하거나 올인 매도하는 건 도박입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건 하나입니다. 극단적 공포에 팔면 거의 항상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쟁 한복판에서 무작정 사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월요일에 뭘 해야 하는가? 먼저 팩트를 정리합시다. 주말 동안 CFD 지표 가격 기준으로 나스닥 100은 약 0.85%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실제 선물이 열리면 그때 정확한 수치가 확정되겠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월요일 개장에서 글로벌 주식이 1%에서 2%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TQQQ 기준으로는 3%에서 6%입니다. 49.52달러에서 3% 빠지면 48달러, 6% 빠지면 46.5달러입니다. 최악의 경우 빅스가 30을 넘기면 10% 이상도 가능합니다. 시킹알파의 한 분석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봉쇄되면 시장 종말은 아니다. 핵심 조건이 봉쇄입니다. 전쟁이 이란 영토 내로 국한되고 호르무즈가 실제로 장기 봉쇄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건 역사적 패턴대로 몇 주 안에 바닥을 찍고 반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빗나가면 1913년 시나리오가 열립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3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빠른 해결. 하메네이 사망이 확인되고 이란 내부 혼란으로 조직적 반격이 약화됩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며칠 만에 해제됩니다. 국제 중재가 시작됩니다. 이 경우 유가는 80달러 선에서 안정되고 주식시장은 1주에서 2주 안에 바닥을 찍고 반등합니다. TQQQ는 46달러에서 48달러 사이에서 저점을 찍고 한 달 안에 52달러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확률? 개인적으로 30% 정도로 봅니다. 시나리오 2, 제한적 확전. 이란의 반격이 계속되지만 호르무즈 봉쇄는 부분적이고 간헐적입니다. 유가가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를 오갑니다. 미국이 전략적 석유 비축률을 풀면서 유가 급등을 억제합니다. 주식시장은 한 달에서 2달간 조정을 겪고 서서히 회복합니다. TQQQ는 42달러에서 45달러 사이에서 바닥을 형성합니다. 확률 50%로 봅니다. 시나리오 3, 전면 확전.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 유가 120달러에서 130달러 돌파.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완전 소멸. 인플레이션 재점화. 이 경우 S&P 500은 10%에서 15% 하락. TQQQ는 30%에서 40% 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 49.52달러 기준으로 30달러에서 35달러 영역입니다. 확률? 20%이지만 한번 벌어지면 가장 오래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월요일의 첫 반응은 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항상 첫날 과잉 반응하고 이후 정보가 정리되면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 시작과 동시에 패닉 매도를 하는 건 역사적으로 거의 항상 나쁜 선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분석을 추가하겠습니다. 연준의 딜레마입니다.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깔려 있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3.96%로 내려와 있었고 연초 대비 5.37%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올해 안에 최소 2번은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립니다. 못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스닥의 그리고 TQQQ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2022년 베어마켓을 기억하십시오.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나스닥이 36% 빠졌고 TQQQ는 82% 빠졌습니다. 물론 아직 그 수준은 아닙니다. 유가가 70달러에서 80달러 수준이라면 인플레이션 충격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100달러를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가 인플레이션 궤적을 결정하고 인플레이션 궤적이 금리를 결정하고 금리가 나스닥을 결정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열쇠는 호르무즈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 패닉에 답하는 것.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충격의 저점에서 매도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후회했습니다. 둘, 전쟁은 기회라며 무작정 사는 것.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2022년 베어마켓 수준의 하락이 올 수 있습니다. By the invasion은 전쟁이 단기에 끝날 때만 통하는 전략입니다. 지금은 관찰의 시간입니다. 48시간에서 72시간.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는지, 이란의 반격이 지속되는지, 하메네이 사망이 확인되는지, 이 세 가지 변수가 정리되기 전에 큰 결정을 내리는 건 도박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쟁은 시장을 흔들지만 깨부수지는 않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에서도, 1990년 걸프전에서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시장은 결국 회복했습니다. 문제는 그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이번 주는 2026년 들어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저도 매일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 유가 움직임, 선물 시장 반응, 이란 내부 동향, 속보가 터질 때마다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시장을 읽는 채널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처럼 호르무즈 봉쇄 시나리오부터 유가, 금리, 나스닥, 연쇄 충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속보도 놓치지 마세요.